두 원의 위치관계에 관해서 보도록 해볼게. 자, 어떤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보자. 그랬을 때 이 두 원의 위치관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원이 하나, 원이 두 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두 원의 위치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것들에 대해서 볼 거야. 그래서 그 위치관계의 두 원의 위치관계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고 각각의 위치관계가 딱 정해졌을 때 그때 그 각각의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들이 무엇들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관계되는 식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것에 오히려 더 집중되어 있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.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그 두 원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정해지고 각각의 위치관계가 정해짐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어떻게 집중을 하면서 한번 두 원의 위치관계들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자. 자, 일반적으로 어떤 두 원의 위치관계라고 하면 첫 번째 원과 원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두 원이 한 점에서 외접한다. 즉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말 그대로 이게 조금 더 겹쳐져서 이렇게 원 있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두 원은 한 점에서 내접한대. 그럼 내접할 때는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위치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안쪽이 다른 쪽을 내부에 포함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완전히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. 그럼 각각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위치관계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해당하는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한번 살펴보자. 일단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이 두 원의 반지름들과 각각의 반지름들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원의 위치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어.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에 서로 밖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,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원과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한다.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각각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중심거리 D라고 두면 이 중심거리 D는 각각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보다 당연히 뭐 하겠어? 크겠지. 지금 딱 그림만 봐도. 그래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길이 합보다 크다면 그때 두 원은 서로 밖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야. 그럼 앞으로 이렇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을 때는 이러한 관계식을 세워서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식을 써 나가주면 된다는 거지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점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외접할 경우는 자,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딱 구해보면 결국 이 중심 사이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랑 값이 어떻겠니 이번에는? 똑같이 지금 그림을 보니까 그 중심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합이 서로 같으면 그때 두 원은 외접한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경우 자 이때는 자 봐봐 자 이렇게 원 중심 각각 이렇게 해서 뿅 그어주고 이것들의 위치관계를 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줄 거야.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좀 만들어줄 거야. 그럼 일단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는 중심거리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길이는 반지름 R 이거 길이는 반지름 R 프라임이다 이렇게 둘게. 그럼 이렇게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가 삼각형에 있으면 이게 뭐야 빗변이잖아. 이 빗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두 변의 합보다는 작을 거야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경우는 이 중심거리는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두 반지름의 합보다 작을 때 그때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요 조건들 이렇게 삼각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 때 수월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소리겠지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두 원이 한 점에서 내접한대. 그럼 이때는 자 얘가 원의 중심 얘가 원의 중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중심거리 D일 거야. 그치?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이고 이만큼 길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. 그럼 결국 요 중심거리 요만큼 길이는
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바로 중심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. 그치? 그래서 이런 관계에 위치하면 두 원은 이렇게 한 점에서 서로서로 내접하는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또 이런 내접하는 관계일 때 이러한 관계식을 너가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야. 여기서 이게 절대값을 씌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그때 양수값 이야기하는 거고, 만약에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여전히 양수값이 나올 거니까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절대값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, 자, 이번에는 두 번이 한쪽에 다른 쪽을 내부에 포함하고 이렇게 있을 때, 그럼 이때는 이게 조금 더 간 거니까 아까 딱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거와 이거의 차가 중심거리와 같았잖아. 그럼 이게 더 좁아지면 중심거리가 더 좁아지겠지. 그럼 결국 두 개의 차보다 당연히 중심거리가 더 작아지겠네. 그래서 두 개의 차보다 중심거리가 더 작다면 그때는 한 원이 다른 원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돼. 그래서 이 5가지 관계를 좀 잘 기억을 해뒀다가 앞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뭔가의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잘 풀자.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주고,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때는 꼭 반드시 지금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에 있는 각각의 위치관계에 해당하는 그림을 두 원의 위치관계를 그려놓고 이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 사이 거리의 관계를 좀 이렇게 직접 느껴가면서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. 알겠지? 꼭 정리 한번 해보자. 자, 두 원의 위치관계에 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.